인생은 잘 보존된 몸으로 안전하게 무덤에 도착하려는 의도로 가는 여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령이 되어서는 오히려 옆으로 일탈하여 몸은 완전히 다 닳도록 사용하고 죽으면서 와우,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어 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드시면서 즐기세요. 러닝머신의 발명가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짐 발명가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마라도나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KFC 발명가는 94세에 사망하였다. 누텔라 브랜드의 발명가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담배 제조사의 윈스턴은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헤네시 꼬냑 발명가는 98세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어떻게 의사들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것은 활기찬 중장년 인생일 때 해당되는 결론입니다.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거북이는 400년을 삽니다. 그러니 고령분들은 이제부터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커피에 꼬냑을 첨가해서 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DJ 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DJ 나영입니다. 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급하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송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루의 식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급하게 또 작정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루 식사를 몇 시에 어떤 것들을 주로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아까도 나눴듯이 정말 저희 4명 중에서 제일 적게 식사를 하시는 영호님의 일상 식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신랑이 한 6시 반쯤에 조금 간식 비슷하게 아침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옆에서 같이 뭐 빵 한 조각을 먹는다던가 이렇게 하고, 좀 피곤하면 그냥 보내고 나서 제가 8시에 다시 일어나서 그때 그냥 뭐 빵 한 조각 먹을까? 뭐 이러고요. 제가 저녁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그래도 좀 저녁을 안 먹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대단하세요. 저녁을 어떻게 안 드실 수가 있죠? 왠지 10시에 퇴근을 하고 밥을 먹으면 이게 다 살러 갈 것 같다. 이런 죄책감 아닌 죄책감? 그런 게 있다 아무도 보니까.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은 좀, 근데 이것도 결혼하기 전에는 쌀이라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진짜. 쌀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배 채우기 용으로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지 쌀을 먹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정말 소식자신가 봐요. 그렇진 않은데 먹는 거에 딱히 그렇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즐거움. 그러면은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한 끼 점심은 그래도 제대로 좀 식사를 하시는 편인가요? 조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그 패턴을 고쳐서 점심은 그래도 먹고 가자 이런 생각에 한 1시쯤 먹기는 하는데, 이것도 혼자 있다 보니까 뭔가 차려 먹기는 귀찮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김밥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볶음밥을 사다 먹는다든지, 요 며칠은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컵밥을 주문해 놓고 하나씩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식사량이 생각보다 정말 적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녁 때 일하시는 게 말씀을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보상 심리 같은 거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식사를 안 하실 수가 있죠? 그 참을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참고 있다는 게. 그냥 오늘도 배고픔을 느끼며 나는 살을 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곤 합니다. 주민이 만드는 방송 라디오 영통.
보통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말을 많이 하면 저도 예전에 말을 많이 했었지만 말을 많이 하고 끝나고 나면 약간 입에서 단내도 나고 그다음에 속이 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맞죠, 맞죠. 약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보상 심리 같이 막 초콜릿도 막 단 거 입에다가 막 허겁지겁 먹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신기해요. 그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밥을 저녁을 안 먹고 하면 공복이 길면 그러면 오히려 약간 변태 같기도 한데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영통 시내를 만약에 얼굴이 공개돼서 돌아다니시면 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와. 아까 우리 녹음하기 전에 우리 애는 그 배부른 느낌이 싫대요. 이러는데 영호님이 자기도 그런 느낌이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공감이 되지 않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앞에 계신 라영님을 보고 동공지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배고픔을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식욕에 대한 의욕도 없으신 거고.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를 축적해서 일을 하게 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는데? 한 3-4잔은 그냥 물처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각성이 좀 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좀 피곤해지고 하게 되면 그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근데 오히려 몸에는 수분이 나가는 거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냥 정신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월 때부터 운동도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입맛이 그러면 혹시 네. 지금까지 살면서 입맛이 돌아서 잘 먹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무게가 지금보다 몇 킬로까지 더 쪘던 적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세요? 지금보다 뭐 입맛이 돌았던 건 잘 모르겠고 학교에서 잠시 행정 일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20대 한 중반쯤. 그때는 그 학교는 이제 급식을 계속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말하는 직업이 그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계속 앉아 있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좀 쪘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상을 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이렇게 먹는 걸 즐기지 않는 소식자를 만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소식자로 그 놀자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건 놀자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호님은 그만큼 소식자이고 봐도 말라 계시니까 말라 있으니까 뭐 아무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식단을 또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네, 제재님은 지금 요즘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대체로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전 식사는 어땠는지. 네. 제가 요즘에 식단을 하고 있죠. 이제 식단 한지 3주차 수요일 해서 이제 한 2주 반 조금 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다 기억해서 지금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차분히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예전 식단은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먹던 식사는 이제 아이랑 같이 밥을 차려주고 뭐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런 밥을 식사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먹던 거를 먹긴 했었으나 약간 불규칙적으로 먹은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침을 거른다거나 점심까지도 거르고 그리고 아이 뭐 이렇게 학교하기 전에 막 약간 이제 배가 고픔을 느끼니까 뭐 허겁지겁 뭐 딴 거를 막 군것질 같이 먹다가 이제 저녁에 아이랑 밥 차려서 먹고 그다음에 또 신랑 퇴근해서 뭐 야식을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또 그거를 또 먹고 뭐 소화시킨다고 또 늦게 자고 약간 이런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밥을 갖다가 먹었었다면 이제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약간 식단표를 보고 제가 음식을 직접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아침과 점심과 간식과 저녁을 이렇게 챙겨서 먹게 되는데요. 이제 점심은 뭐 단호박, 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뭐 아몬드, 호두, 그다음에 연두부, 그다음에 뭐 피클, 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챙겨서 지금 도시락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식사를 좀 규칙적으로 먹게 된 것 같아요. 아침에 8시에 한 번 먹고 그다음에 12시에 한 번 먹고 3시에 간식을 먹고 그다음에 7시에 먹고 그리고 7시 이후부터는 물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다 보니까 뭔가 몸이 좀 가벼운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확실히 살도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예, 그 좋은 식단을 가지고 먹으니까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식단으로 네. 앞으로 얼만큼 더 견딜 수가 있을까요? 아 사실 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풀떼기랑 고기도 아닌 걸 먹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12주의 식단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1주만 버텨보자, 약간 2주만 버텨보자 이러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주까지만 버텨보자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걸 보면 그냥 12주까지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배가 불러요. 이게 원푸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니면 아예 절식을 하거나 아예 단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배고픔에 겨워서 나중에 그 배고픔에 폭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와서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는 식단 구성을 먹으면 생각보다 배가 많이 불러서 뭔가 다른 음식을 찾거나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살을 막 엄청 많이 빼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건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재님은 인생에서 가장 나를 위해서 제때 나한테 먹이고 있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영혼님께도 궁금한데 그렇게 드시지 않는 분들은 보통 간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그럼 간식도 잘 안 드시는 건가요? 간식을 주식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간식을 먹는다가 아니고 그 아침에 빵 한 조각 먹는 게 어찌 보면 간식인 거잖아요. 죄송한데요. 그런 빵 거. 한쪽이라는 거는 제 손바닥만한 걸까요? 아니면 한쪽은 얼만큼? 식빵으로 치자면 하나? 아, 이렇게 자른 거 하나? 아, 뭐 그런 거? 여러 조각을 드시지는 않는 거. 원래 그 다른- 사이에다 뭘 넣고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겹치. 아까 제재님 식단을 보면서 약간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제가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샐러드나 식빵이나 이런 거에 뭘 발라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영호님 얘기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이러고 옆에 있어요. 네. 반응들이 너무 아니 연예인 식단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 한때 소녀시대 뭐 1000칼로리 네. 그 식단이 어. 뻥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처자 때. 그때 보니까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먹더라고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또 아닐 것 같고. 제재님의 너무 식단을 웃어서 보고 방송사고가 날 것 같아. 이거 모델 식단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는데 간도 없고 오늘 두부도 싸우셨는데 두부가 그냥 연두부인 거여서 간이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물어보시는데 나는 원래 저렇게 먹는데 약간 이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참기름이랑 간장 깨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줘야 되는데 푹 적셔서 그거부터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중간에 음악 한번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노래 준비됐죠? 네, 지금 좀 전까지 간식을 얘기해 주셔서 제이레빗의 간식송 듣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굿모닝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굿모닝 스낵 네, 지금 간식송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재님과 영호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호님의 이야기하고 지금 제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인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영호님은 앞으로 그 알약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호님은 한 알로 되는 거 우리는 거의 한 박스를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영호님은 한 알로 가능하실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인간이요. 그래서 영호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다들 뒤에 할 말 까먹고 눈 땡그레져가지고 저를 저 방송사고 났는 줄 알았어요. 웃다가. 그러니까요. 우린 저희가 약간 진짜 그 배고프면 이렇게 달달 당 떨어져가지고 덜덜 떠는 그 기분마저도 즐기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존경스럽고요.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 극부적인 사람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 그렇지만 또 뭐죠 놀자님도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자님 그럼 하루 식사를 언제 어떻게 무엇을 드시는지. 저는 소식자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조금씩 자주 단 것을 많이 먹습니다. 안 된다는 게 왜 안 되죠? 위가 그렇게 용량이 작나 봐요. 아니 그럼 조금 이렇게 드시면 바로 이렇게 허기짐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주 저번에 제가 운동하면서 식단 썼다고 그랬잖아요. 식단 보면은 저는 밤 11시부터가 저의 그 가장 많이 먹는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왜 안 부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얼굴이 붓지 않는 게 아니고 몸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눈사람처럼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얼굴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얼굴은 작고 아니에요. 되게 마르신 느낌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몸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 머리를 어떤 데다가 다 해도 작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눈사람처럼 눈사람 효과예요. 몸이 커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식 밤에 10시가 되면은 너무 배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살님 그 깻잎전을 다 털어가지고 막 구워 먹었는데 저의 같이 동거인이 기름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 너무 불쾌하다. 너무 기분 나쁜 냄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창문 열라고 막 해서 환기시키고 맥주랑 또 김치 그 깻잎전이랑 먹고. 그 10시에 반려인 같이 안 드시나요? 같이 안 드시나요? 싫어해요. 아. 이렇게 뭔가 술을 먹거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렇게 영등포에 계시는 아저씨 같다고. 근데 그 깻잎 전이라는 것 자체도 네. 조그만 거잖아요. 그 깻잎 한 장은 아니죠. 네네 깻잎전 이렇게 완벽하게 완제품을 냉동을 그럼 한 장을 먹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한 5개 정도 먹죠. 5개 먹고 그러면 아침 점심은 어떻게 되세요? 아침 점심은 대중 시간 없지만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아까 손 떨린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프면은 그러면 한살림에 달려가서 약과랑 초코우유 먹고 약간 당뇨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없애고 조금 있다가 또 뭔가 약간 허기짐이 오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당 중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탄수화물 중독. 네 그런 것처럼 달콤한 거. 탄수화물은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좀 덜 먹지만 기름지고
튀겨진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불규칙적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양은 적은 것 같네요. 네. 근데 밤에 칼로리 폭탄 한 몇만 칼로리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맥주도 또- 먹고 네, 생각보다 활동량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러다 보니 칼로리를 다 소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차에 가면서 엄청나게 단 걸 먹는 거죠. 밀크티 먹고 약과 먹고 밀크티 먹고 결국은 다 소식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또 어떻게 버티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죠. 저는 정말 가장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침에 뭐 시리얼을 먹는다든가 뭐 애들 먹는 거 남겨놓은 거 좀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점심은 원푸드로 거의 지난 저녁에 끓여놨던 찌개라든가 이런 거를 밥이랑 같이 먹고 저녁은 남편이 늦게 오니까 늦게 보통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모든 가족이. 그럼 그때 이제 한 상을 때려서 차려서 모든 반찬이 나오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온전하게 반찬을 하니까 그때 먹고 그다음에 남편은 또 말라서 또 있기도 하고 되게 조금 먹고 또 뭘 먹고 싶어 하니까 간식을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이 몇 시 저녁 8시, 드시나요? 9시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원래는 애들을 더 일찍 먹여야 되는데 제가 상을 여러 번 차리기 싫어서 늦게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애들한테 간식을 먹여서 또 저녁을 또 먹이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첫째 때문에 치킨을 시켜서 먹으면 저랑 딸은 덩달아 살찌고 두 사람은 계속 말라가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저만 저희 집에서 진짜 약간 안 좋은 식습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제재님이 지금 계속 식단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일주일치 샐러드를 시켰어요. 닭가슴살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그 정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은 이제 각성을 하고 있는 그리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 잔 시간에도 저 혼자 오징어 땅콩을 먹고 있다든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요즘 들어서 이제 오늘 제재님 도시락 싸온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샐러드랑 이제 고구마를 떠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7시 이후에는 정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좀 참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식단을 하면서 거기 같이 쓰여진 것 중에 물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도 정해져서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물량이 일주일에 하루에 어떤 날은 2리터를 먹고 또 어떤 날은 뭐 2.5리터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뭐 몸무게 재기 뭐 전절날이나 뭐 이럴 때는 1리터 뭐 700ml라고 이렇게 물의 양이 이렇게 정해져서 있는데 거기 이제 식단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얘기에서도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을 먹는 거랑 그다음에 잠자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그다음에 이거 잠을 잘 자줘서 어떤 내장 기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휴식을 갖는 시간들을 가져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몸이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음식 같은 게 내 몸에 들어왔었을 때 계속 그 다음에도 필요할 거를 대비를 해서 적체되어 있는 거를 계속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식단하는 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좀 늦게 먹더라도 이게 나트륨이 많을 때하고 나트륨이 좀 적을 때가 그 다음 날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면 막 즐거움이 뿜뿜해야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듣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그 식사를 준비할 때 내가 자가 소비를 해서 제조를 하는지 아니면 남의 손을 빌려서 상을 차리는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봐요. 그리고 또 어디서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윤딴딴의 잘 살고 있지롱 듣고 오겠습니다.
나 어린 시절에 저 깊고 깊은 산중에 한 마리 호랑이를 보았지. 나 사람들에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빨리 도망가라고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도망치고 이젠 빛바랜 한 장면 추억으로 어디선가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지.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그 소녀는 분명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난 잘 살고 있지롱. 시절에 저 넓고 넓은 바다에 한 마리 고래를 보았지. 나 사람들에게 고래가 나타났어요. 빨리 일로 와보라 말했네. 사람들은 다들 다가오며 그래 고래는 대체 어딨냐고 내게 물었지만 고래는 이미 사라졌었지. 사람들은 나를 가리키며 이 소녀는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나를 다 욕했지만 난 분명히 봤지롱.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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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들었었던 얘기지롱.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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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난 분명히 봤지롱.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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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들었었던 얘기지롱.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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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ago 내가 아주 어릴 때 난 분명히 봤지롱. 난 잘 살고 있지롱. 네, 저희도 잘 살고 있지요. 잘 살고 있는 거겠죠? 잘 먹고. 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나만의 식사를 준비해서 먹는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의 식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많아져서 아마도 지금 조리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가도 많이 비싸서 정말 사 먹는 게 어떨 땐 더 쌀 때도 있으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조리하거나 주문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선 제가 식단 하고 있으니까 저부터 먼저 얘기해보면 저는 우선 야채랑 이런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량 구매를 해놓으면 먹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별로 야채 같은 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먹을 것들을 약간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대형 마트를 가서 좀 많이 이렇게 사서 쟁겨서 그런 것들을 조리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었으면 요즘엔 그냥 내가 당장 요번 주 아니면 뭐 내일 모레까지 먹을 야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집 근처 뭐 대박집이나 이런 야채 가게 가가지고 조금씩 구비해서 제 거 사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걸로 반찬 뭐 시금치 나물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 반찬 해서 주고 고기 같은 것도 그때 해서 해주고 있게 되는데 이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를 요즘에 잘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되고 직접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해주게 되는 반찬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남편 식사는 저희 신랑은
이제 원래 회사 가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집에서도 잘 먹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먹고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식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 반찬이랑 이런 것만 이제 맞춰서 하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오게 되기도 하고 아침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이제 식단을 같이는 못하지만 이제 조금 간단하게 먹는 차원으로 저희 그 두부집에서 그 콩물 같은 거 있잖아요. 두부물 같은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좀 타서 한 잔 정도 먹고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저희 신랑도 요즘 좀 간단하게 먹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대형마트를 안 가고 간단하게 주변에서 식자재를 사는 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놀자님이 한살림을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지만 한살림의 물품을 또 많이 버리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가족들의 식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뭐 한살림 생협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거의 버리는 게 반인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이 집에 오는 야채들 너무 불쌍하다. 오자마자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혀서 언제 빚을 벌지 모른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찬 가게를 한번 이용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싼 거예요. 맞아요. 반찬 가게. 그리고 더 잘 먹고. 그래서 요즘은 한 6대 4의 비율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제재님이 식단 보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음식하면서. 근데 옛날에 채식을 했을 때는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같이 채식하는 사람끼리 모임도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채식하는 식당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음식을 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즐거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한 끼 때우기 바쁜 그냥 배만 채우는 단 거 먹는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그때의 나가 좀 요즘은 그립기도 해요. 지금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 흥미가 없으시기는 하지만 배우자분이 궁금해요. 요리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주말에는 드신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그런 관심은 있으신지. 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다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엔 뭘 만들어서 혹시 드세요? 그러면 그냥 반찬? 그럼 주말은 그럼 삼시세끼를 다 드시는 아니요, 거예요? 두 끼. 네.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네, 네. 아점을 먹고 저녁을 먹고. 외식 그러니까 외식 같은 건 잘 안 하세요? 외식 최근에 조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원래 외식도 잘 안 했었고요. 저는 배달앱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한테 지금 놀라움을 주시고 있어. 그러면 남편도 소식자세요? 아니요. 그 친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맞춰서 해주는 것 같아요. 맞춰서. 그래서 지금 배달앱이 없다고? 뭐 그렇다고 뭐 안 사 먹는 건 아니고 직접 가서 이제 포장을 해서 오기는 하는데 배달을 시켜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원래 둘이 살면 더 많이 시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 이제 신랑 그 회사분들이 오히려 신혼이면은 배달 더 많이 시켜 먹고 외식 많이 하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는 애초에 그러지 않았었어가지고. 어떤 즐거움으로 사시는 건지. 신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이렇게 많이 적게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잖아요. 연예인들한테서만. 최근 들어 소식자라는 단어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저렇게 먹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무슨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런 뇌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옆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분배해줘. 네네 그렇게 해서 다 소식자로 만들어서 날씬하게 살아가는 삶을 과학이 발달하면은 가능할까요? 주민이 만드는 방송 라디오 영통.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 체면으로 해서 다이어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소식으로 먹게 하는 약간 그런 체면을 걸어서 적게 먹게 한다는 뭐 그런 것도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스타킹 같은 데서 캐치면 같은 거 걸으면서 양파 같은 거 먹이는데
달콤해요. 이런 거는 제가 좀 본 기억은 나지만 라영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본 적도 없고 그냥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양파를 사과인 줄 알고. 네, 달콤해요. 이런 건 본 적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체면으로 소식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이어트하게 하는.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영호님의 그런 식사 기호에 대해서 참 너무 알기도 하고 배달앱이 없다는 거. 충격받은 거 정말 많아요.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하지?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네네네 맞아요.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다 먹어도 좋아하는 되고 것만 네. 하면서 살자고.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본 거에 대한 또 소감을 한 번씩 나누고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은 제재님과 놀자님이 소개해주시는 걸로 이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떠셨는지. 네, 오늘도 또 문화 충격에 쌓여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는 것도 나쁘진 않구나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약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언제부터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 그때부터 그랬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람들이 다양하게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게 나만 기준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먹거리와 다양한 식습관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뭐 과식하고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뭐 죄책감이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훨씬 날씬하다. 그럼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지 조금 내일 아침 일어나는데 좀 더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으니까 음식을 좀 조절해 보면 좋겠다. 저녁에 과식하는 거를 점심에 과식을 할까? 뭐 약간 이런 조정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더 큰 위로를 주는 마지막 이제 클로징 이제 글을 두 분이 읽어주실 텐데 그 글을 읽으면서 네, 오늘 이 시간 마칠 거고요. 또 그 글이 끝나면 마지막에 소개될 노래가 어떤 노래죠? 네, 강어달님의 괜찮아요 블루스를 좀 이따가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래까지 들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심장의 박동에만 좋아요. 그게 다예요. 고령엔 너무 운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결국 다 달아요.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은 오래 산다는 것 같아요. 더 오래 살고 싶나요? 운동은 적당히 하고 낮잠을 즐기세요. 알코올 섭취량을 줄여야 하나요? 이런 과일로 만든 포도주, 과일주는 아주 좋습니다. 꼬냑과 브랜디는 와인을 중류한 것이니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막걸리도 맥주도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곡물주는 다 좋습니다. 적당히 마시고 즐기세요.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어울림이죠. 여럿이 만나서 활력을 갖는 것입니다. 내 철학은 일부러 힘든 운동은 NO. 튀긴 음식이 몸에 좋지 않다지요? 듣지 마세요. 야채 기름에 튀긴 음식이 왜 더 나빠지나요? 과식만큼하고 고령의 뭐든 즐기면 됩니다. 초콜릿이 나쁜가요? 코코아도 콩. 이고 야채죠. 가장 기분 좋은 음식이죠.